금융자산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금융자산. 여기다 쓸게요. 금융자산이 도대체 뭘까요? 별게 아니에요. 금융자산은 현금 얘기예요. 현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폐와 통화, 종이랑 지폐랑 동전, 현금이 있고요. 금융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현금이랑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금융상품은 뭐예요? 금융상품은 저 웨프가 은행 다니다 퇴사했지만 금융상품 뭐야 그러면 정의는 잘 얘기를 못하죠. 종류만 쭉 나열할 뿐이지. 금융상품이 뭐냐면 보세요.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 부채를 발행하거나 지분 상품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말이 겁나 어렵죠. 금융상품 뭐라고요?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되는 것을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중급회에 가서 또 하겠지만 일단 금융상품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 체결돼야 돼요. 그죠?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양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융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부에게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그럼 정부는 매년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쵸? 우리는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고. 금융상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정부랑 계약했어요? 그냥 내는 거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요. 그쵸? 하나 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이 될까 안 될까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이 회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죠. 아직도 결론은 사실 명확히 안 났어요.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있지만 당사자가 없다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사면 거래 상대방이 있어?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 비트코인도 금융상품을 분류할 수 없어요. 아무튼 계약에 의해서 양쪽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걸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금융부채가 뭐냐면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채권을 발행했대. 채권을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채라고 해요. 오늘 배울 겁니다. 사채. 증서를 써서 발행했다고요. 투자자한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을 주고 그 회사에 채권을 사왔다고요. 그렇죠. 채권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가치 할 때 얘기했지만 증서가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증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다리면 그 증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주겠다는 게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느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면 반대쪽에서 그 채권을 사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계약이라고 금융상품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분상품 같은 거 마찬가지야.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럼 현금 들어오고 이쪽에 자본금이 오겠죠? 그쵸?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출자했으니까 그럼 반대쪽에는 현금을 내고 그 회사에 주식을 샀다고요. 그럼 여기 주식이 오겠죠. 아직 계정은 안 배웠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결론만 기억하면 공부하실 때 야,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막 이러시는데 금융자산이 세 개예요, 세 개. 우리 회계원리 수준에서 금융자산 뭐라고요? 현금이랑 채권이랑 주식이요. 현금 갖고 있거나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사서 보유하고 있거나 어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현금을 내고 출자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현금, 채권, 주식이 다 뭐가 된다고? 이게 금융자산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오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야, 아들아, 딸아, 금융자산이 뭐니?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엄마,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이야. 라고 얘기할 거고, 엄마가 또, 금융상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금융상품은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그게? 이러시겠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엄마, 그것도 어려우면 금융자산은 현금, 채권, 주식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시간에 현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에 주식을 배울 거고요. 네 번째 시간에 채권을 배울 겁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금융자산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현금, 채권, 주식이라고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교재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상품 이렇게 나와 있고 금융상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금융자산 정의를 볼 건데 제가 줄을 미리 쳐놨죠? 금융상품이란 보는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일단 여기 금융부채에 뭐라고 쓰시면 돼? 여기다가 사채라고 쓰시면 되고요. 지분상품에 여기 뭐 주식이라고 일단 좀 쓸게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비교 표시를 뭐 볼까? 비교 표시를 여기 좀 이따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법인세. 기업이 세금 내는 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 상품으로 보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금융 상품이 되려면 계약에 의해서 거래 양 당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보시면 줄을 또 좀 쳐보셔야 되는데, 네, 미래.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요게 뭐예요? 주식.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요게 뭔데요? 채권이요. 요게 뭐라고? 채권이요. 아이고 안 보이시네. 여기다 뭐라고 쓰세요? 채권. 채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에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좀 보시면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은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화해야지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팔아도 계약이 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